나이 듦을 받아들이는 태도. 친구가 40살 때 겪은 일이다. 누군가 자신에게 올해 몇 살이세요? 라고 물었는데 이상하게 선뜻 40이라는 말을 할 수 없었다고 한다. 39까지만 해도 아직 30대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안하며 살았는데 왠지 40이라고 하면 1살 차이밖에 안 나지만 너무 나이 든 느낌이 난다는 이유였다.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며 40살의 나는 어땠나 돌아보니 별 감흥이 없었던 것 같다. 체력이 예전 같지 않고 흰머리가 나기 시작했지만 그러려니 했던 것이다. 아니,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서 몸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지만 별일 아니라며 애써 무시했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다. 그런데 요즘 40살들은 고민이 많아 보인다. 그도 그럴 것이 예전의 마음이 된다는 건 인생의 절반을 살았다는 뜻이나 다름없었다. 그런데 요즘은 평균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 100세를 놓고 보면 40살이 되어도 아직 살아야 할 날이 60년이나 남아있다. 그러니까 뭘 새로 시작하려니 늦은 것 같고 그렇다고 안 하려니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은 나이. 그것이 바로 40인 것이다. 게다가 자신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마음속에는 젊은 시절의 열정이 그대로 살아있고 앞으로도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몸이 자꾸만 아니라는 신호를 건넨다. 흰머리와 잔주름, 떨어진 체력, 노안 등등이 40의 나를 한꺼번에 덮쳐오는 것이다. 아무리 젊음은 마음에 달렸다고 자기 최면을 걸어봐도 소용없다. 이제는 예전과 똑같이 술을 마시면 다음 날까지 숙취로 고생한다. 또 옛날에는 하루에 몇 잔씩 즐기는 커피도 이제는 저녁에 한 잔만 마셔도 잠이 안 오고 자기 전에 먹은 음식이 더부룩해 밤새 잠자리에서 뒤척이게 만든다. 몸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끼게 되면서 조금만 몸에 이상이 와도 더럭 겁이 나서 병원을 찾게 되고 장롱 안의 보험 증서를 꺼내 보게 된다. 몸이 아프고 신체 기능이 떨어지는 걸 보며 어느 순간 나이가 들었음을 실감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40은 슬프다. 왜냐하면 날마다 조금씩 젊은 시절의 나를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나이 든다는 것은 내가 소유했다고 생각했던 것들, 내 곁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씩 떠내보낼 때가 되었음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이제는 날씬했던 허리와 정렬, 모험심, 시력 등이 사라져가는 것을 그냥 바라봐야만 한다. 젊은 시절 품었던 세계 곳곳을 여행하겠다는 꿈도, 이 세상의 모든 책을 읽어보겠다는 꿈도 나의 한계에 부딪혀 맥없이 주저앉아 버린다. 질병과 전쟁으로부터 이 세상을 구해내고 싶다던 젊은 날의 야심찬 이상도 현실의 벽에 부딪혀 물거품처럼 사라진다. 그러다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는 흔들리는 자신을 발견한다. 뭔가 모를 두려움이 안개처럼 깔리고 이제 더 이상 안전하거나 보장된 그 무엇은 없다는 생각이 든다. 인생의 중심이 흔들리고 주위의 많은 것들이 흩어져 사라지는 느낌에 문득 소스라치게 된다. 사업을 하다 망한 친구, 불륜에 휩싸이거나 이혼한 친구,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친구도 하나둘씩 생긴다. 게다가 중년기에 접어들면 아이들을 떠나보내고 부모가 되어야 하는 운명에 맞닥뜨리게 된다. 아이들은 우리의 품을 떠나 자신들의 삶을 개척하면서 우리를 뒤에 남겨놓는다. 그전까지는 집안의 우두머리였던 우리에게 아무도 엄마 아빠에게 물어봐야지 하며 쪼르르 달려오지 않는다. 말 그대로 집안은 텅 비어버린다. 그런데 그 사이 전에는 강하고 무섭게 보이던 부모님이 늙고 쇠약해진 모습으로 이제 우리에게 경제적, 심리적으로 의지해 온다. 그러면 우리는 부모로부터 독립해 삶을 꾸려가고 있다가도 어느새 다시금 부모의 생활 속으로 잡혀 들어가는 느낌을 받는다. 심지어 늙고 쇠약해진 부모를 돌보면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억압되어 있던 감정들을 보게 된다. 예전의 부모에 대해 느꼈던 짜증과 원망, 슬픔과 죄책감이 부모에 대한 사랑을 뛰어넘어 다시금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신분석가인 융은 마흔이 되면 마음에 지진이 일어난다고 했다. 삶 전체가 흔들리는 듯한
혼란을 겪는 것이다. 왜 그럴까? 내가 누군지도 모른 채 40이 되었다의 저자 제임스 홀리스에 따르면 우리는 1차 성인기인 12에서 40세까지 누구의 아들, 딸, 누구의 엄마 아빠, 어느 회사의 팀장으로서 가족과 사회 안에서 사회화된다. 그것은 진정한 본성에 따르기보다는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하고 선택은 이렇게 해야 한다고 키워진 결과로서의 삶에 가깝다. 즉, 진정한 자신에게서 멀어진 채 살아온 것이다. 그러다 40이 되면 우리가 보낸 시간들이 오롯이 기록된 과거의 책장을 넘기며 이제껏 열심히 읽어온 삶을 돌아보게 된다. 그 과정에서 모든 것을 손에 넣었다 해도 내가 누구이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단 한 번뿐인 인생에서 내가 성취한 게 과연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회의가 몰려온다. 아직도 원하는 것이 많은데, 아직도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시간은 계속 흐르고 우리에게 남은 선택의 폭은 점점 줄어만 가기 때문이다. 우리의 어린 시절과 젊은 날들은 가버렸고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잠시 걸음을 멈추고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애도해야 할 시점이 된 것이다. 이처럼 중년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삶을 재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즉,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과 맡아온 역할들을 빼고 나면 나는 대체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봄으로써 진정한 나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 들므로 인한 상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들은 중년이라는 나이가 싣고 가버린 많은 것들과 인생은 유한하며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한꺼번에 직면하면서 온 힘을 다해 다가오는 세월과 맞서 싸우려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구두 뒤축을 땅에 깊숙이 박고 꼿꼿이 서서 모든 변화에 저항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다시 젊어지려고 애쓰기도 한다. 나이 듦을 부정하기 위해 더 분주히 움직이며 새로운 계획에 몰두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처럼 변화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시간이란 현실도 부정하려 든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신의 말에 순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젊은 직장 동료들에게 분수를 지키라고 충고한다. 폭풍우 속에서 휘어지지 않는 참나무처럼 말이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건강이나 결혼 생활 혹은 직장에서 작은 변화라도 생기면 부러지고 만다. 젊음을 다시 찾으려는 사람들은 과거로 되돌아가려 한다. 그래서 예전에 가졌던 것, 좋아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갖고자 한다. 그들은 오랜 시간을 같이 살아온 배우자에게 등을 돌리고 젊고 새로운 상대를 찾아 헤매거나 일시적으로 타오르는 불같은 연애에 몰입하기도 한다. 혹은 성형외과에 가서 보톡스 주사로 주름을 펴기도 한다. 그들은 주름을 펴서 젊어 보이는 얼굴을 얻는 대신 표정을 잃어버린다. 이처럼 나이가 들면서 내적 성숙에 시간을 할애하기보다는 과거에 이루지 못한 것을 다시 시작하느라 분주한 사람들은 적극적이고 활력 있는 삶을 산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이것이 지나칠 경우 치러야 할 대가가 커질 수밖에 없다. 늙어가는 자신을 부정하느라 자신을 소진시켜 버리는 아이러니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나이 들므로 인한 상실을 받아들이는 일은 무척이나 힘들다. 그러나 다시 찾을 수 없는 것에 매달리다 보면 결국 더 많은 것을 잃게 될 뿐이다. 내가 의미 있게 써야 할 시간, 내가 더 사랑해야 할 사람들, 그리고 나 자신까지도.